네,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학의 사건, 또 장자연 사건, 또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검경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,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. 저는 이 지시를 보면서 이 지시 이전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만기칠람한다, 모든 일에다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, 이렇게 봐서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, 특히 이 김학의 사건,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이 검경의 명운을 걸고 진상을 조사하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. 근데 우선 이 두 사건은요,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.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되고, 특히 검찰과 경찰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. 시효가 지난 사건이고, 그리고 또 이게 조사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. 몇 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하는 여론의 질타가 있어가지고 또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이게 시효가 지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. 근데 이에 대해서요,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법무부,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, 그래서 연장하기로 했답니다.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또 연장을 또 하겠죠. 그 정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거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는데도 제대로 나온 게 없고 무혐의 처리되는데, 앞으로 더 또 조사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거냐, 이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. 그런 사건에 대해서요, 이 대통령이 이래 나섰는데,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또 더더욱 이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요, 이거 지금 발단이 좀 한 달 정도 됩니다.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생각하고 말했느냐 하면, 이거 아마 청와대 실력자가 관계돼서 이게 지금 겉돌고 있을 것이다,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렇잖아요. 지금 여기 경찰총장이라고 지금 거명되는 강남경찰서 서장했던 사람, 이 사람이 지금 구속되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? 자기네들이 제대로 이거를 조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할 정도로 조기에 좀 딱딱 조사가 됐을 텐데,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마치 이 국민의 호기심에 기초해서 지난 사건을 자꾸만 덜추어낸다는 그런 비판을 저는 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이유 때문이 아니라, 대통령이 이처럼 만기칠람하게 되면, 즉 모든 일에 관여하게 되면 국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해요? 5천만 국민의 삶과 관계된 이 엄청난 양의 국정 운영을 대통령 혼자서 다 감당을 합니까? 대통령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부 장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임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다 나서버리면 장관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.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서 장관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러면 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, 이게?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다 대통령의 만기칠람 때문에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, 이걸 바꿔야 된다는 이유로
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된다. 이래가지고 이 헌법 개정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헌법 개정을 또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일 때, 자기들이 집권 세력일 때 이걸 좀 제대로 좀 실천하면서 그래야 되지, 역대 정권보다 더 말하자면 모든 권한을 다 대통령에게 집중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직권 남용에 해당될 만큼의 만기 칠람을 하고 있으면 헌법 개정 주장할 자격도 제대로 없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고,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각부 장관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각부 장관이 말하자면 발표하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집니다. 또 여기다가 또요,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좀 국민들한테 좀 인기 끌 만한 문제는 전부 다 대통령 입을 통해서 발표하게 만들거든요. 이건 뭘 말합니까? 이 각부 장관이나 그 고위 공직자들이 전부 다 대통령에게 아부하도록 만들거든요. 고위 공직자들이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이런 자세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만기 칠람의 피해는 우선 국민이지만, 그러나 또 이 종착점은 어디냐? 대통령에게 비난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도 대통령이 다 발표를 해놔 놓으니까 국민들은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대통령을 비난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. 이래서도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만기 칠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. 여기 또 한 가지,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, 만기 칠람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 만기 청남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청와대가 다 관여한다 이거야. 그러니까 이게요, 각부 장관들이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죠. 실질적인 권한은 각부 장관들이 다 갖고 있는데, 이 장관들이 허수아비가 되면 장관들의 자존심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. 그런 점에서 대단히 대통령의 만기 칠람은 잘못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 정권이요, 말하자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, 전 정권, 또 뭐 심지어는 또 해방 이후에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 과거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 적폐가 많았거든요.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의 적폐가 많았습니다. 우선 또 친일만 하더라도 친일 분자에 대해서 제대로 사법 조치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. 뭐 좀 조사 좀 하다가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. 사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. 그래서 말하면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언제라도 이거는 옳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지금요, 이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하면 이 정치 권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적폐를 쌓을 뿐입니다. 지금 이명박 정권, 또 이 박근혜 정권 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. 또 그거는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거를요, 벌써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이걸 계속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 되겠습니까? 이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?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저는 예를 들면 재벌 개혁만 하더라도 한진그룹 그 조씨들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더만요. 정말 어떻게 그 부인의 그 딸에 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요, 그 형편이 없으면
그걸 법에 위반되면 딱 제때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걸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. 이건 옳지 않습니다. 또 지금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. 무능을. 이 검찰의 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 재벌개혁, 이 재벌의 말하자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어떤 엄중 처벌이라는 명분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해낸다고 하는 그 비난을 이 문재인 정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말하자면 적폐청산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은 이 적폐청산은 정말로 새로운 폐단을 굉장히 많이 낳고 있는데 그게 뭐냐? 검찰과 경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의 신여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권력의 주구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. 현재의 이 검찰이요, 정치 권력으로부터, 즉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현재의 이 경찰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? 즉 엄정한 정치 권력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또 현재의 사법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습니까?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. 그 다음에 현재의 언론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있습니까? 저는요, 역대 어떤 정권 때보다도 검찰과 법원, 경찰, 그리고 언론이 권력의 주구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야말로 진짜 큰 폐단입니다. 개별 어떤 이 범죄 사건보다도 사법기관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는 거 이것만큼 큰 폐단이 어디 있습니까?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만기 진람에 입각한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김학의 사건, 장자연 사건, 버닝썬 사건을 조사하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엄명을 내리는 것은 또 다시 말하자면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말하자면 권력의 주구가 되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거기다가요, 얼핏하면요,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.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딱 해버리죠. 그거 왜 못합니까?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검찰은 검찰대로, 경찰은 경찰대로 말하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말을 잘 듣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주구화하기 위한 말하자면 수법일 뿐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거 우리 용납해서 되겠습니까? 이 언론이 그렇습니다. 요즘요,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, 저는 이 유튜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전에는 어용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이 자칭 보수, 자칭 진보 언론이 그런 대로 이 종합 뉴스를 보도했습니다. 근데 유튜브 언론은 어떠느냐? 자기 진영에 맞는 뉴스만 내보냅니다. 완전히 그냥 이 국민의 갈등을 더 말하면 심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. 왜 이 유튜브 언론이 성행하게 되느냐? 요즘 유튜브 시대거든요. 저도 하루 수 없이 지금 유튜브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. 왜 유튜브 시대가 되느냐? 제도 언론이요, 즉 KBS, MBC, SBS 그리고 각 이 신문들이 전부 다 권력의 신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보고 싶지 않다 이거야. 그래서 말하면 이 언론이 지금 유튜브 언론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지금 언론도 역대 어떤 정권 때보다도 권력의 신여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, 경찰, 법원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
우선 1차적인 피해는 국민이지만 그 종국적인 피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이 만기칠람하고 계속 경찰, 언론 전부 다 의용화하고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돼 있고 그 어려워지게 되는 말하자면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는데 요즘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이것은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말하는데 문재인 정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.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또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. 또 우리나라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. 청년 실업률요. 우리나라는 약 한 10.2%지만 저기 지금 스페인, 프랑스, 심지어는 선진국인 독일 같은 데서도요 15% 이상입니다.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요 청년 실업 문제, 비정규직 문제, 이 최저임금 문제 이런 전부 다를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너무 큰 소리를 치다가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비난이 어디로 가느냐? 이 정권한테로 가고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.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요 일자리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. 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? 문재인 대통령입니다. 정말 얼마나 이 정권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. 제가 앞에 지난번 이 방송 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이 산업의 정보화, 이 자동화, 신제품으로 말미암아서 전통적 개념의 일자리는 더 늘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냅니까? 그런데 그거 더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뭐 청와대에다가 상황판을 설치해 놔놓고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.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면 바로 비난이 대통령한테로 안 가겠습니까? 이 자업자득하고 있는 거예요.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만기칠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발 좀 이래가지고 또 대통령도 험한 꼴 보지 말고 각부 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좀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관심과 촉구가 있기를 바랍니다.